근데 저는 이걸 위해 달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절대 누구한테 귀속돼서 어떠한 기업을 위해 살아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일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내 직업으로 삼아야지. 제가 목소리라는 요 하나 가지고 참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게 됐다면 제가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뭐 참고해서 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요즘에서야 사람들이 엔잡 그리고 멀티유즈, 파이프라인 이런 말들을 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막 공개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많이들 이제 서로 공유가 되고 있던데 저는 10년 전부터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쫙 얘기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먼저 보시고 이 영상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재밌게 또 와닿았던 댓글이 있는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진짜 제가 바깥에서 많이 듣는 말이라서 아, 또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구나 재밌게 봤거든요. 그 댓글을. 보통 사람들이 혼자서 감당해내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라는 원소스를 가지고서 멀티유즈를 하게 된 데는 저의 가난했던 시기가 저를 또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러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능력이랑 이게 결합이 되니까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언어 능력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국어였었거든요. 국어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 항상 흥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어는 항상 좋은 점수를 받고 전교 1등을 찍거나 올백을 맞은 적이 제일 많은 과목.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말싸움에 지지 않고 욕도 어렸을 땐 진짜 찰지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항상 강한 애들이 옆에 붙으니까 저도 똑같이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의 나름 생존 방식? 그러다 보니까 또 욕도 많이 하게 되고 말 잘하는 거에다가 욕이 딱 붙으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말하면 무섭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지금에야 막 이렇게 차분하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하지만 근데 화나면 저 진짜 말이 엄청 강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컨트롤하는 부분 중에 개인적으로 아,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야지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말을 강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성격이 단호박 같은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단호하고 냉정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냉정해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따뜻한 성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막 호소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누군가 나를 굉장히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은 정말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성격 또한 있고 그래서 좀 이성적인 성격과 단호하고 명료한 부분 그걸 목소리를 사용하면서 말을 잘하는 부분과 또 결합시키다 보니까 다양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이 대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스며드는 일이겠고요. 그리고 제가 즉석에서 뭔가 이렇게 사회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잘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사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맡아가지고 MC나 사회 그리고 연주회가 있으면 해설자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드립이 좋다라고 하죠. 제가 사실 유튜브 할 때 쑥스러움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영상을 찍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한테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하고 유창하고 막힘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도 선생님은 그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한 극과 극의 성격을 둘 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어떠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보여주고 싶은 그 욕구가 정말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싶지 않은 욕구도 많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은연중에 이제 제자들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놀라요. 선생님 그럴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런 성격일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성격을 보이는 대로 읽기가 좀 힘든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맨날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저한테 미팅 자리가 또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미팅이나 외국 애들이랑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저한테 포커페이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훈련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막 얼굴로 감정이 다 드러나고 이게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또 역시나 훈련하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상황과 때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훈련들을 또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제가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처럼만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론 들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를 좋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앞으로 나가지만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게 되는 일들이 제 직업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아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가지수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일로 뻗어나가려고 하니까 이 목소리라는 거 하나에서 도 뻗어나가게 된 가지가 너무나도 많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내 성향 그런 것들이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커지면은 그거에 맞는 일을 더 집중해서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성향이 죽고 다른 성향이 다시 또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거에 맞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교차되면서 저는 좀 고여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스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순환이 잘 되고 이런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저는 또 빨리빨리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구축해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엄청 과감하게 본단 말이에요. 엄청 도전적이고 항상 열정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보는데 그런 면만 가지고 막 했으면 되게 감당 안 되게 일을 벌리는 그런 경우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성격에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엄청 소심하고 엄청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맞춰가려니까 그 중간선에서 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에 해당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에 한한 일들을 다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될 것만 같은 일도 하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친구랑도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내가 가르쳐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다 이제 알려지고 나면은 어떡하지? 그 사람들 다 알게 되면은 좀 그래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도 되게 어렵게 그걸 깨닫고 그걸 터득하는 데까지도 참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떠한 그걸 깨달은 경지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훨씬 더 사람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럼 받아먹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게 참 싫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그 생각이 강해지면 영상 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 쉽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완벽하게 정리해서 진짜 먹기 좋게 떠먹여주는 단계까지 내가 도달하는 그것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하게끔 내가 가공시켜 준 것에 대한 수고는 또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되게 그거를 가볍게 먹는 마음으로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영상을 너무 소중하게 봐주는 사람들을 더 크게 생각하기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괘씸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때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헐값에 줄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또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또 영상을 또 만들기가 싫고 근데 그러다가 또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커지거나 이럴 때는 또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내 놓을 때도 있고 이게 계속 좀 교차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마음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때마다 제가 집중하는 일들이 계속 저는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어떤 회사에 귀속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사원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결정권을 쥐고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위해 달려온 거예요. 내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거를 모토로 삼고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이 점점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지금의 저가 있는 거예요. 절대 누구한테 귀속돼서 어떠한 기업을 위해 살아주지 말아야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투자하면서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내 직업으로 삼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계속 존재를 했어요. 항상 성장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잘 성장했고, 그 가운데 너무나도 갖출 것이 많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갖추면 갖출수록 더 좋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것저것 또 갖추다 보니까 능력이 많이 생겨버려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감당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감당하고 있는데, 감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감당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감당을 하면서 누릴 수도 있고 조율할 수도 있고 놀고 싶으면 또 놀 수도 있고, 이런 선택권이 있는 지위까지 저는 지금 제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향성이 뚜렷했어요. 이 목소리라는 거 하나 가지고서 뻗어나가는 다양한 방향성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저는 어떠한 한 방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일, 노래를 하는 일,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가치와 부합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하게 됐었고요. 이거는 제 신념에 의해서 또한 생겨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노래만 하고 살아도 너무 좋죠. 저 노래하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삶이 자꾸 저를 힘들게 하고 삶에 치이고 힘들고 이럴 때는 당연히 그때는 노래가 또 하기 싫죠. 그러니까 또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너무너무 치이고 너무너무 삶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는 노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다른 일에,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뭐 기획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막 다시 솟아나고, 내가 현실 속에서 벅차다라는 그런 환경에 속해져 있지 않을 때는 더 노래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모든 목소리를 사용하는 파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일은 노래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때때마다 점검을 해보거든요. 어느 때는 내가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도 때때로 해봤어요. 그리고 뭐 언젠간 또 그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제 봉착점이 그거더라고요. 나 진짜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더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또 계획이 다 있고요.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부가적으로 어떠한 것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이 내가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과 결합이 되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히 원소스를 찾아서 그걸로 멀티유즈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 친구 얘기를 하다가 잠깐 딴 얘기로 샜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네가 얘기해줘도 다 이해 못해. 안다고 하지만 너만큼 이해 못해. 그거의 주인은 너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주인처럼은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벤치마킹해서 자기만의 가공법으로 또 만들어내면은 또 다른 재미난 게 생기고 또 다른 소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깨우치고 내가 설립하고 내가 세운 것들은 결국은 내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더 납득을 할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겪으니까 진짜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진짜 막 많이 퍼주고 거의 다 퍼주고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만큼 못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떠먹여 주다시피 다 해줘도 이 사람이 내가 했던 것처럼 못 해내는구나, 이걸 봤을 때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너무너무 많이 실감하게 됐어요. 정말 다양한 기술들과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려줬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그거를 자기만의 또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남의 거 갖다가 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자기 것인 것과 뭔가 남의 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사람인 양처럼 말하는 거, 그거 절대 에너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만 도는 말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직접 해본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굉장히 정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트라우마 교정이나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려고 저한테 상담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제가 그런 걸 직접적으로 컨설팅이라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있어요. CEO도 많이 오고요. 진짜 큰 회사 CEO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요. 제가 나이가 그분들보다 막 20살이 어리고 이런 경우도 만나봤는데 다 저한테 머리를 읊조리면서 정말 기분 좋게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잠을 안 자면서까지 인생에 대한 고찰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에 대한 고찰을 엄청나게 하고 자기 반성의 끝이 어딘가를 그 끝점을 찍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성찰도 많이 하고 내가 올라야 하는 그 고지에 대한 계획과 몸부림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표현 안 될 만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오는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봤을 땐 뭐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그냥 성악 전공자가 뭐 저런 일까지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만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서 다 읽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만 낫다고 생각해도 정말 우러러 보면서 그 사람을 막 위대하게 보고 대단하게 보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요즘 보면은 유튜브 상에도 되게 막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상담 같은 것도 막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은 다 입에서 떠도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에는 되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알아요. 이런 일을 또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사람 만나는 일을 너무나도 진짜 끔찍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거의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식할 정도로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정도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단히 우러러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감흥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서 친근함도 느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막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이 엄청 막 대단한 사람처럼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느껴지면서 한 사람을 되게 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봉착하는 그 과정 중에는 다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저는 그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다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지금 나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태가 또 바뀌면 나는 어떤 직업을 또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한번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읽히지 않는 수 라고 생각해요. 읽히지 않는 수.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보고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확신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개인적으로 읽히지 않는 수라고 항상 생각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나중엔 또 제가 어떤 사람이 또 되어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상대가 간파하지 못하는 그 수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독일 갈 때도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가만히 있다가 독일을 팍 떠나버리니까 진짜 주위 사람들한테는 충격이기도 했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가지가 뻗어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안 하고 싶은 거는 또 자를 거예요. 가위질 연습을 잘 해가지고 잘라도 문제가 없게끔 그때가 됐을 때 잘 잘라야 되겠죠? 저도 다 나름의 구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대본 없이 그냥 즉석에서 얘기를 쭉 한번 해봤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내 신념에 따르면서 살 성격이니까 이거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포인트가 또 있었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얘기로 인사드릴게요.